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96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목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 없이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유튜브 다시 듣기, 팟캐스트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10분 일찍 기습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한번 갑자기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 10분? 네, 10분 정도 일찍 시작했죠. 네, 시작을 해봤는데 좀 깜놀하신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자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갑자기 또 막 10분, 20분 땡겨서 방송을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좀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6시가 안 돼서 그런지 접속해 계신 분이 많이 안 계시네요. 네, 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2024년은 딱 2개월이 남게 되는 거죠. 모두들 10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10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요일이니까 오늘하고 내일까지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즐거운 주말이 다가옵니다.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와 함께 오늘 내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좀 힘을 내려고 약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제 저녁에 제가 달리기를 했는데요. 물론 뭐 이틀 만에 한 거라서 좀 그런 건가 싶기도 하지만은 와 어제 달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날씨가 춥다거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날씨 정말 달리기 좋았고 뭐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달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는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고기를 먹고 나서 한 1시간 안 돼가 뛰었나? 하여튼 그 정도 뛰어서 속이 약간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속이 약간 꼬이는 느낌? 그래서 소화장애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달리면서 뭔가 배가 계속 꼬이는 듯이 아프고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약간 저혈압 때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몸에 이렇게 피가 빠져나갔을 때 싸해지면서 약간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게 싹 오면서 아니 이거 몇 킬로 뛰지도 않았는데 지금 잘못하면 봉고 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평소 달리던 10km가 아니라 어제는 좀 짧게 7km만 겨우 달렸습니다. 사실 7km도 겨우 달리고 중간에 3번을 걸었습니다. 아주 짧게지만 뭐 어쨌든 3번을 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km, 2km 정도 남겨놓고는 약간 컨디션 체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빨리 달려보려고 했어요. 어제 한번 빨리 달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5분 30초에서 페이스가 더 이상은 올라가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제는 일부러 또 케이던스 올리고 보폭을 줄여가지고 좀 부담 없이 달리려고 했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포기 수준의 달리기였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7km 어떻게 달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이제 달리기 끝내고 나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달리느라 힘들었는데 인사해 주시니까 또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뛰다 보면 어떨 때는 이유 없이 컨디션이 엄청 좋아가지고 뭔가 즐겁게 달리기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뭔가 이유 없이 그냥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축축 처지고 뭐 아프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걸 모르면 그냥 뭐 중간에 좀 걷든 뭐 빨리 거리를 빨리 줄여서 빨리 끝내던 그렇게 적당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을 했어요. 어젯밤에 잘 때.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몸이 엄청 힘든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아침 일어나니까 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멀쩡해요 또.
아마 제 생각엔 어제 식사가 문제이지 않았을까, 고기가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고기를 먹었을 때는 달리기는 한 2시간 이후에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면 고기는 좀 빼고 좀 더 부드럽고 이런 음식으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1월 30일에 저희가 제3회 민티런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제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인데, 그래도 뭐 다들 잘 함께 모이면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요 민티런데이는 내일 23시,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그 신청 기간을 넘기면은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도, 이번엔 사람이 더 너무 많아서 이메일 보내셔도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오늘까지, 까먹습니다, 안 하면은. 그래서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티런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 링크가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거 아니면은 또 저희 지금 영상에도 있나 모르겠네. 영상에도 그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에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보증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엄청 많이 계세요. 이번에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물과 음료, 맛있는 먹거리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민티런데이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진짜 뭐 푸짐하게 음식물하고 먹을 것들이나 선물 같은 걸 드리거든요. 이거 웬만한 마라톤 대회보다 훨씬 더 푸짐하게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후원금을 주시는, 그러니까 보증금을 후원금으로 이제 주시는 그런 분들, 참여자 분들 중에서 계시죠. 그분들이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재원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막 이런 행사가 열릴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걸 드시고 하실 때 제가 아니라 그 오신 분들 중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후원해 주신 다른 민티님들에게 좀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이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주시는데, 안 내시는 분들도 이제 그냥 돌려받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길어지게 되면 어떤 분은 매번 무료로 참여하시고 어떤 분은 또 매번 돈을 내시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부담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장기간 하게 되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보증금 이런 거 없이 그냥 금액이 작더라도 참가비를 받고 진행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참가비는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드시는 물이랑 음료랑 그다음에 간단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어쨌든 이런 비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참가비 비용 안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드실 수 있는 그런 비용, 요것도 함께 좀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이제 민티런데이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늦지 않도록 나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번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오시면은, 또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편해요. 사람이 적으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많으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간단한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코가 이제 막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 이제 달리면서 날씨도 약간 쌀쌀해지고 차가워지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분들 코가 막히실 텐데,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코가 이렇게 한쪽만 막히죠. 그런 건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코가 한쪽만 막히는 이유,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코 막히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요, 코러스가 10월 31일 오늘
이제 물론 미국 날짜니까 우리 한국으로서는 내일이겠죠. 10월 31일 발표하기로 했던 새로운 디바이스가 유출이 됐습니다. 저는 좋죠. 뭐 미리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러닝워치를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닝워치 구매하실 분들에 대해서 10월 31일 호로스에서 새 제품 발표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오늘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침 채팅창 통해서 인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미라클러닝님, 동송님, 이동윤님, 변알티아님, 켈리스님, 정상원님, 찐님, 섬사람K님, 윤1025님, 문준일님, 촐랑이님, 초록비다치님, 그리고 쌈방님, 은인양님, 미셸님, 그리고 유엔나이님, 김성옥님, 김성욱님이신가요? 김성옥님이시죠? 네, 김성옥님, 그리고 올파이님, 삼봉님, 아내몰래주식님, 비비아나님, 주하님, 그리고 또 배춘우님, 터프가이님. 오늘 잠시만요. 김성옥님도 오늘 처음 인사 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터프가이님도 오늘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전에 주셨나? 터프가이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브랜던고님, 김주연님, 브레아드님, 팔코님, 카페라떼 조아님, 건강한 언니님, 신지현님, 그리고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대풍아님, 유종덕님, 박흥수님, 자유세님, 그리고 쪼은나법님, 쪼은나법님도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아요. 첫 인사 주십니다 하셨는데, 좀 이따 제가 처음 인사 주신 분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민님께서도 인사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네, 처음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랑주의보님, 하영다마 감귤농장님, 김하마님, 하늘채님, 블루민디님, 오랑님, 이라토너님, 아무래도님, 이승희님, 그리고 이전평님, 네, 이전평님도 전에 한번 연락 주셨던 분이구나. 질문 주셨던 분, 네, 이전평님, 그리고 꿈인가 생신가님, 김성욱님, 김성욱님 처음 인사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인사 주신 분들 모두들 반갑고요. 잠시 뒤에 좀 더 여러분들 채팅창 글 읽으면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라클 러닝님께서는요, 아침 일찍 인사 주셨습니다. 5시 14분에 인사 주시고 5시 19분에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첫 하프 대회를 2시간 41분에 끊었다고 하셨고요. 내년 대구 마라톤 하프가 2시간 30분이 제한 시간인데 무슨 훈련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요거는 구독자님 질문에 답변 드릴 때 트레드밀 달리고 난 다음에 현기증 오셔가지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 얘기 끝나고 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침 인사 많이 주셨는데 다들 또 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고요. 자, 아까 이제 오늘 처음 인사 주신 분들 좀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사드릴게요. 김성옥님께서 먼저 첫 인사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고 처음 인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채팅창에 글 남기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쉽지가 않죠. 네, 근데 용기 내셔가지고 이렇게 글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가끔이라도 이렇게 채팅창 글 남겨주시거나, 요즘 제가 댓글로 이제 수석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다 추석 체크하시고 또 다른 분들 댓글 같은 것도 읽어보고 하시면은 좀 더 재밌게 러닝 라디오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제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의 댓글이나 채팅 같은 것들 보시면서 또 다른 러너분들의 생각이나 다른 러너분들은 지금 뭘 하시지, 어떻게 달리기 하시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김성호님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를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또 삼봉님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첫 인사 주신 건가요? 뭔가 느낌이 이게 좀 엄청 반가운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처음 인사 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봉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민티러님. 좋은 아침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더 지나가네요. 벌써 11월이 다가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언제, 와, 제가 방송을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올해 계획을 세우세요, 마라톤 계획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거 뭐 10월 다 지나가고 지금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2024년도 딱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뭐 그동안 시간 빨리 지나가지만 다들 알차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삼봉님께서도 10월 알차게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봉님께서 지금 신스프린트 왼쪽 정강이 안쪽이 너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다닙니다. 아픈데도 어제 텐키를 또 텐키 뛰시면 안 되죠. 아픈데. 근데 아픈데도 어제 텐키를 뛰는데 신스프린트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성장의 과정 단계인가 생각하곤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부상당하시고 치료를 받고 계시니까 성장 과정이기는 한데요. 너무 무리해서 그래도 하시면은 성장이 오히려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이 함께 갈 때, 그리고 적절한 뉴트리션, 영양 같은 것도 함께 할 때 우리 성장 속도가 최적이 되니까요. 당분간은 이제 좀 너무 통증이 심할 정도로 달리기 하시는 건 조금만 좀 줄여주시고 좀 편안하게 쉬어가는 그런 달리기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네요. 삼봉님, 네, 빨리 치료 받으시고 빨리 쾌차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즐겁게 계속 달리기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또 새로 인사 주신 분이요, 터프가이님께서도 인사를 오늘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닌가요? 전에 주셨나? 아무튼 터프가이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분 더 계셨는데, 네, 쪼은나범님께서도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첫 인사 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아마 저희 방송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쪼은나범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는 달리기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은 한 번 더 인사 주세요. 쪼은나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민님께서도요,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셨습니다. 네, 첫 인사 처음 주셨고요. 자, 이분께서 오늘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바라보면서 달릴 예정입니다. 출장이지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장 갔을 때 달리는 것도 너무 좋죠. 게다가 후지산을 딱 바라보면서 달린다니 너무 멋집니다. 첫인사 주셔서 감사하고, 일본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달리실 때 많이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출장 다녀오시고 또 달리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출장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뒤로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를 안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신가요? 제가 김순아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김순아님 굿모닝 하고 인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망고주스님, 샤이니스트레이님, 괜찮아 다오케이님, 정효원님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희노애랑님께서도 마지막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제가 러닝라디오에 추석 체크 댓글 다는 걸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딱히 이벤트가 있거나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그런 거를 여러분이 또 보시면은 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러닝 라디오 듣고 또 들으면서 나와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각 다른 시간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달리기를 하지만 뭔가 함께 달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러닝 라디오에 댓글을 달고 난 다음에 그냥 달고 끝, 이게 아니라 주무시기 전에, 그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댓글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같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내적 친밀감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함께 만나게 되면 이게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도 러닝 라디오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후아게님, 그리고 초록빛아치님, 희노애라님, 켈리스님, 마용현님, 우보말리님, 베란다 토킹킹님, 하늘색님, 아임그레이스님, 김도환님, 장성호님, 지성베라파파님, 해피러닝님, 괜찮아다 오케이님, 달빛냥이님, 갈소수님, 마라톤과 덩커도전님, 초코크리미님, 자유세님, 김범수님, 찐님, 파랑주의보님, 비비아나님, 용용이님, 윤1025님, 김화선님, 미셸님, 천천히님, 정진용님, 탱이님, 현오님, 은희양님, 그리고 김희정님 이렇게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분 혹시 더 글을 남기신 분이 계신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쌈방님께서도 그 뒤에 인사 남겨주셨네요. 근데 쌈방님 또 39분 전에 인사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자고 일어났어요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최근에 그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좀 주무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시는데 몇 가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보말리님께서요. 어제는 조깅하다가 오랜만에 속도를 내서 달려봤습니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속도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몸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해야겠지만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속도를 내서 달려볼 생각입니다. 몸이 괜찮다면 일주일에 2번까지는 또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 참 공감 갑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뛰다 보면 뭔가 욕심이 날 때도 있고 빨리 달려보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달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모든 달리기를 내가 막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누르고 달리면 그 또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떤 달리기가 정답인지 모르고 사실 또 사람마다 정답은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또 달리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뭐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을 땐 또 요런 달리기가 필요하고 아주 편안한 주말엔 또 요런 달리기 저런 달리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실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달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우보말리님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달리기 즐기시고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켈리스님께서요. 러닝 마인드셋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성장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진짜 켈리스님은 지금 너무나도 진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계시고 아주 예전부터 제가 지켜볼 때 너무 진짜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계시고 특히 또 그렇게 아주 큰 부상 없이 정말 잘 성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켈리스님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더 즐겁게 달리기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달빛냥이님께서요. 두드러기 얘기를 하셨습니다. 피부 두드러기는 저도 가끔 경험합니다.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달리고 나면 집에서 뜨거운 물 샤워를 하면 뭔가 좀 이런 그 두드러기가 발생한다고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린 후 집에 와서 차가워진 피부가 실내 온도에 적응할 때까지 조금 기다린 다음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니까 문제가 없네요. 부산은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가 많아서 부산은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씨가 많아서 조금 짧은 바지를 종종 입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서울은 아주 그냥 무슨 긴 바지나 뭘 안에 껴입어야 돼요. 무조건. 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달빛냥이님께서 반바지 입고 다리고 나서 집에 들어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은 뭐 두드러기 뭐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차가워진 그 날씨 때문에 피부가 좀 긴장하고 있거나 특히 피부의 혈관들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축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어쨌든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달빛냥이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네, 억지로 온도를 올리기보다는 실내 온도에 적응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시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을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달빛냥이처럼 이런 증상으로 좀 내가 집에 들어와서 겨울에 운동하고 와서 샤워를 하려고 하면 뭐 피부에 뭔가 생기고 아니면 엄청 가렵고 뭔가 따끔따끔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달빛냥이의 팁처럼 잠시 실내 온도에 적응할 때까지 살짝만 좀 기다린 다음에 샤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꿀팁을 알려주셔가지고요. 달빛냥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1025님께서는요. 러닝 마인드셋 너무 좋은 코너예요. 민티러님은 매번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라면서 부끄럽다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늘 공감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서 하는 이야기라서 가끔은 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부끄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특정 분야의 어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약간 높은 잣대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보자. 너 그렇게 잘 달려? 뭐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야? 네, 아니면 그 정도밖에 안 돼. 기록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달리기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냐? 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고 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하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냥 속마음을 솔직히 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뭐 뭔가 꾸미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어떡하겠어.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부족한 그대로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뭐 그래 썩 잘난 러너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록이 좋지 못한 유튜버들의 장점이 아닐까. 기록으로 매번 얘기하고 뭔가 그런 거 갖다가 컨텐츠로 만드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부담감을 시달릴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혹은 뭐 개인적인 일들로 점점 기록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느리니까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또 그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달리기를 찾는 과정에 제가 약간의 촉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천천히님께서는요, 가끔 제가 느꼈던 고민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장과 평온함 사이에서 어떤 위화감을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특히 천천히 달리자고 다짐하면서도 카보나를 사모으는 상황이었네요. 그나저나 민디러님 지난주에 갑자기 중단해서 내용 연결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 무사히 부드럽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어땠냐면 제가 어제 이제 막 주저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 한참 뒤에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제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약간 좀 후회도 좀 했습니다. 뭔 소리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고 뭐 연결이 잘 되었다고 하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그럼 어떤 트러블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는 존재지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 때로는 가끔은요 사고 싶은 거 좀 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 정도는 또 그 정도 즐거움은 또 있어야 달리기도 계속 하죠. 뭐 어떻게 매번 막 검소하게만 달리고 하면은 또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가끔은 요런 사는 재미, 사는 걸 즐기는 사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호님께서는요, 덕분에 저는 왜 달리고 어떤 러닝을 하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말 원하는 것은 단거리 달리기인데 취미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국내에는 많이 없죠. 어쩔 수 없이 장거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투트랙으로 달리기를 진행하자 결론 지었습니다. 10K를 메인으로 해서 기록 향상을 추구하고 풀코스 마라톤은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요. 봄, 가을에 한 번씩 슬로우 조깅 하거나 걷기하는 식으로 제한 시간 안에만 들어오자. DNF에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요. 제게 있어서 달리기는 건강과 재미,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 통해서 서서히 이제 현호님만의 달리기 철학이 구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집니다. 이런 게 바로 유니크 러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은인양님께서는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실시간 들었는데 러닝 마인드셋 집중해서 듣고 다시 듣기 중입니다. 다른 코너들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러닝 마인드셋 코너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출근 전 30분 달리는 편안한 모닝런의 행복감을 느끼지만 민티런님 말씀대로 저도 다가오는 미래에는 기록 욕심을 또 내겠죠. 편안함과 욕심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균형 방법은 무엇일지 찾아가는 여정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에 되면 이제 날씨 추워지면 또 차분하게 달리게 되다가 봄이 오면 막 또 마라톤대 열리고 하니까 또 욕심도 생기고 여름엔 또 차분하게 달리다가 가을 되면 또 욕심나고 뭐 계절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전도 멋진 거고요. 평화로운 달리기도 멋있는 달리기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달리기는 다 멋있으니까 어떤 달리기든 하다 보면 또 몸도 마음도 성장을 계속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댓글 통해서 그리고 또 아침 채팅 통해서 인사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셨는데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아까 인사 주신 분까지가 어느 분이었더라? 아무튼
네, 희노애랑님, 그리고 윈드버커님, 쌈방님, 농신님, 그리고 미래로님, 초코크리미님, 바수님, 해피런님, 김알렉스님, 네, 김알렉스님, 뭔가 좀 이름이 낯선데요. 김알렉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삼식이 자두님, 꼬뚜라미님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농신님께서요, 10월달 150km 채웠습니다. 어이구, 마일리지 엄청나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11월 17일 상주 곡감 마라톤 하프로 나갑니다. 처음으로 나가는 대회라서 긴장되네요. 와, 야, 지금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회 너무 진짜 너무 부럽다. 첫 번째 대회 나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연습한 대로만 결과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늘 처음 대회 나가신 분들한테 얘기 드리지만 진짜 그 첫 대회 나갈 때 그 긴장감은 뭔가 이렇게 꽁꽁 싸서 포장해 놓고 그 보관하고 싶어요. 거기에 나중에는 느끼고 싶어도 못 느끼는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이 있거든요. 이 대회가 물론 긴장도 많이 되시겠지만 정말 즐거운 때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제 좀 준비하시고 대회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농시님 요번 대회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하프 마라톤 무사히 또 건강하게 완주하시고 또 원하는 목표 있다면은 목표까지 함께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윈드워커님께서요, 저번에 민티런드에 오셨다가 옷을 놔두고 가셨는데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세탁까지 해주시고 너무 좋은 향이 나서 네, 이대로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글 남겨주신데 잘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로님께서 코러스 신상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이따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다 보면 가끔 코가 막힐 때가 있죠. 지금처럼 날씨가 약간 좀 싸늘해지면 콧물이 나면서 코가 막힙니다. 근데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한쪽 코만 막혀요. 한쪽 코만. 그래서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양쪽 코가 다 뻥 뚫려 있어야지 호흡이 잘 될 텐데 이게 한쪽 코가 막히니까 이제 나는 퍼포먼스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왜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막 밸브 개수 가지고 뭐 V6, 뭐 V8 뭐 이런 그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콧구멍을 하나만 쓰니까 내가 이제 좀 퍼포먼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좀 얘기 드릴게요. 그냥 좀 재밌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우리 사람은 평소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도요, 숨 쉴 때 양쪽 콧구멍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으로 약간 오른쪽 혹은 왼쪽 이런 거 갖다가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오른쪽을 쓰는 사람일까? 나는 왼쪽을 쓰는 사람일까? 더 궁금하잖아요.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쉰대요. 그래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많이 쉬다가 잠시 뒤에는 왼쪽 콧구멍을 주로 쓰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호흡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숨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 콧구멍이 조금 더 넓어지도록 조절한대요. 근데 내가 외관상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쪽에 뭔가가 바뀌겠죠? 그 왼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코 점막을 부풀려 가지고 뭐 콧구멍을 조금 좁히고 오른쪽은 반대로 수축시켜서 코 점막을 수축시켜서 콧구멍을 넓히는 식으로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콧구멍 뚫려 있는데 그게 조절이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조절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율신경계가 조절하니까 저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컨트롤하지 못하죠. 자동입니다, 완전히. 근데 어쨌든 이게 조절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콧구멍 한쪽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요 주기를 비주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는 비뇨기과 할 때 비자겠죠? 비주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요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은요 1시간에서 4시간 주기로 콧구멍이 바뀐다고 해요. 숨 쉬는 게.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1시간, 4시간이면 꽤 긴 시간인데 이게 바뀐대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콧구멍이 막히는 것도 번갈아 가면서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뚫리는 것도 번갈아 가면서 뚫리는 거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콧구멍이 한쪽이 막히게 됩니다. 한쪽이.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이제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한쪽만 뚫렸다고 해가지고 호흡하는데 약간 뭐 힘들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닙니다.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반대쪽에 막혀있는 부분에 콧물이 이게 흐르는 경우에는 이제 호흡이 좀 힘들죠. 왜냐면 들이마실 때
옆에 것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막 계속 훌쩍훌쩍거리는 느낌이 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요즘은 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콧물이 흐르는 분이 계실 텐데, 자, 이걸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봤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왜냐면 콧물이 계속 흐르는 사람이라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아쉽지만 뭐 해결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습기를 평소에 많이 써라, 뭐 코에 스프레이를 뿌려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이게 달리는 도중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콧물 흐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리면서 코를 푸는 게 제일 속 편했어요. 그래서 코가 좀 자주 막히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면은 손수건 같은 걸 하나 들고 달리면서 중간중간 코를 한 시원하게 푸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을 씁니다. 저는 화면 안 바꿨다.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입을 씁니다. 그래서 호흡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입도 같이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코는 한쪽이 막힐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코가 막히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주기에 따라서 한쪽을 수축시키는데 그때 콧물이 막 모이니까 거기에 막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방법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 찬바람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코를 먼저 한번 시원하게 풀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코 안에 찬바람이 좀 바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도록 해주게 되면, 그러면은 코가 빨리 막히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 쓰시면 호흡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통기성을 가진 제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뛰면서 한쪽 코가 막히는 거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주기에 따라서 반대쪽의 어떤 그 점막 부분이 수축이 되면서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한쪽 반대쪽 뚫려 있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운동의 퍼포먼스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불편은 하겠죠. 콧물 흐르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잘 찾으신다면 달리기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트레드밀 달리고 난 다음에 현기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AM32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야외 달리기는 괜찮은데 러닝머신에서 달릴 땐 끝난 뒤에 잠시만요. 끝난 뒤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면 항상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라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비뇨 수치가 10일 정도라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외 달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이때는 한 번씩 재미나게 달리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러닝머신, 그냥 트레드밀이죠. 트레드밀에서 달렸을 때 현기증이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요거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뭐 빈혈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밖에서 달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빈혈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달리기를 하실 때 혹시 어디를 보시는지 좀 체크를 해보세요. 트레드밀에서 달리기 할 때 우리가 시선을 뭔가 고정하거나 계속 바라보잖아요. 근데 어디를 보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트레드밀에서 현기증 느끼는 이유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 뇌가 느끼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사이에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지 부조화 같이 뭔가 뭐 인식이 좀 안 돼가지고 현기증, 머리에서 현기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래 달리기를 하면은 풍경이 뒤로 지나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몸에서 충격 같은 거 오는 것도 느낌을 우리가 받죠. 근데 모든 게 다릅니다. 트레드밀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데 풍경은 바뀌지 않지만 몸은 또 움직이고 있고 뭔가 몸은 그 충격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두뇌가 인지하는 것과 시신경으로 보이는 것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여기서 뭔가 감각적으로 어지러움 좀 느끼는 거예요. 멀미 같은 거 느끼시는 분들도 보면 차 안에서 가는데 아주 가까이서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게 되면은 멀미 일으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보는 건 가까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차는 실제로 앞으로 가고 있고 좌우로 흔들리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두뇌가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멀미나 이런 것들을 막 구토하고 싶고 이런 것들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달릴 때 또 가까이 있는 거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세요. 뭐 요즘 러닝머신 보면 트레드밀에 보면 이렇게 텔레비전 이렇게 달아놓고 네, 그거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까이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은 또 달리고 있다. 이러면은 현기증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좀 멀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뒤쪽에서 멀리 바라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기증을 조금이나 적게 느끼는 방법들을 몇 가지 얘기 드리자면, 첫 번째는 끝내고 나서 운동을 갑자기 멈추지 마세요. 막 뛰고 나서 잘 달렸다 하면서 스탑 버튼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단계를 낮추시면서 한 단계씩 낮추면서 한 1분 정도 한 단계씩 낮추면서 고속도로 좀 뛰거나 걷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거의 스피드 보면 3단계 있죠. 3, 숫자 3m, 3km per hour입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는 상태에서 좀 걷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걷기를 하실 때 조금 이제 주변을 멀리까지 둘러보시면서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한 5분에서 좀 길면 10분 정도 서서히 강도를 내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끝내시면은 조금이나마 현기증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기증 잘못되면 넘어져서 엄청 크게 다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멀리 보는 겁니다. 화면을 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먼 곳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트레드밀에서 그 내부 짐이 있죠. 짐. 거기서 최대한 먼 곳을 바라보고 뛰거나 아니면 앞에 유리창, 통유리창 같은 게 있는 그런 곳을 달리기를 한다면은 그 유리 바로 앞쪽에서 바깥쪽 풍경을 멀리를 바라보면서 달리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조금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왜 밖에서 야외에서 달리기를 할 때 멀리 있는 풍경 보면 그 풍경이 자세히 움직이진 않잖아요. 우리 발밑에 있는 건 빨리 움직이지만 그런 느낌으로 달리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지럼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페이스를 올리거나 내릴 때도 너무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리지 마세요. 막 때로는 띠띠띠띠띠 막 눌러서 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내가 달리는 속도하고 풍경이 흘러가는 게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속도를 확 올리고 확 내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더 어떤 간극이 커지다 보니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리고 내릴 때도 천천히 띠 하고 조금 하다가 또 띠 약간 요렇게 어쨌든 조금만 천천히 올려주시면은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네, 그 뒤로 모닝듀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만났던 분이 모닝듀신데 모닝듀님께서 이렇게 또 인사 주셨네요. 어제 남편분이랑 달리고 계셨거든요. 달리기 하신 두 분 달리기 하신 모습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달리기 잘 끝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안양선에서 종종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라클 러닝님께서요. 첫 하프 대회를 2시간 41분에 끊었는데 내년 대구 마라톤이 제한 시간이 2시간 30분이어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2시간 41분을 끝냈을 때의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다, 괜찮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스피드 훈련 쪽 한번 먼저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피드 훈련하면은 템포런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런 것들 간간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벌이 또 체질상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벌만 하면은 이상하게 막 발목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부담을 줄 수 있긴 하지만은 인터벌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덕 달리기라든지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대신 언덕 달리기 강도가 조금 있도록 높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덕 달리기는 무릎 부담이 그래도 다른 훈련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2시간 42분 달리긴 했는데 요게 약간 간당간당하게 좀 어렵게 끝냈다. 그래서 뭔가 2시간 30분이 약간 불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LSD를 언제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SD를 그래도 한 25에서 많으면 30까지도 한번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체력적으로 2시간, 그러니까 하프를 달리더라도 여유 있는 체력을 일단 만들어 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스피드 훈련 같은 것들이나 조금 강도 있는 훈련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스피드 훈련 해도 되긴 하는데 약간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하프 대회를 끝냈을 때 컨디션을 한번 지금 다시 떠올려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대구 마라톤 2월 23일인가 23일인가 그렇죠. 24일인가 3일인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아주 시간은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LSD를 한 30km 정도까지 한번 찍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이라 하시면은 무난하게 정말 무난하게 2시간 30분 아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30km까지 조금 무리다 싶으면 한 25km까지 뛰는 LSD를 2번에서 3번 정도만 해보시면 2시간 30분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요. 편안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대구 마라톤, 하프 마라톤 무사하게 달리게 하시면 좋겠네요. 원래는 10월 31일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 코러스에서 새로운 워치를 발표한다라고 티저가 그 홈페이지에 딱 하고 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제가 좀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제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Our Fastest Watch Ever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워치 중에 가장 빠르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미지가 살짝만 실루엣이 나오는 그런 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10월 31일이니까 한국은 한 11월 1일 내일쯤 되겠죠. 요 제품이 발표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고 싶었겠죠 했는데 역시나 네, 유통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니까 이제 물건 어딘가 갔겠죠. 뭐 어딘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벌써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 판매하는 페이지를 갖다가 실수겠죠, 실수. 이게 유출이 돼버린 거예요. 오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시 정말 몇 시간인데 잠시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야, 뭐야, 떴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국내는 아마 아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해외는 지금 어제 막 이거 때문에 시끌시끌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개가 되는데 저도 이제 항상 해외를 하다 저는 좀 자주 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캐치를 했어요. 운 좋게. 그래서 스펙이랑 싹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이름이 뭐가 될까 좀 많이 좀 고민했어요. 근데 실루엣을 봤을 때는 약간 기존의 페이스의 실루엣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름은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러스 페이스 프로입니다. 네. 현재 그냥 페이스 시리즈는 3까지 나왔죠. 코러스 페이스 3가 있는데 코러스 페이스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먼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문제사항이 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미쳐버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코러스한테 미안한데 미쳐버렸습니다. 가격이 399유로입니다. 달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399유로입니다. 한국 원화로 하면요 한 55에서 58만 원 사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로는 한 400 몇십 달러예요. 물론 가민 포러는 265보다는 약간 싼 가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살짝 쌉니다. 살짝 싼데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이제 훌쩍 넘어가는 코러스 페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섭니다. 비싼 코러스라니. 약간 뭔가 느낌 이상해. 자, 아무튼요 그렇게 나왔고요. 컬러는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기존의 코러스 페이스는 좀 밝고 경쾌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의 컬러들이 많았고 최근에 약간 파스텔폰 같은 민트 색깔도 있어요. 그런 색깔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가벼운 느낌으로 가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좀 가볍게 가지라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프로가 나오니까 좀 포석을 깐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는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블랙이랑 그레이 그리고 네이비가 나왔는데 좀 느낌이 조금 무거운 느낌. 그러니까 전문가 워치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려고 미리 사전에 코러스페이스 3는 밑밥을 깔아놓은 거죠. 가벼운 색깔들로 계속 나오면서. 그래서 코러스페이스 3가 어떻게 보면 더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개선사항들은 몇 가지 제가 핵심 개선사항들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 디스플레이가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1.2인치였는데 1.3인치로 커졌고요. 그리고 화면은 드디어 아몰레드가 들어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아몰레드를 두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정말 매니아 분들이요. 정말 마라톤 매니아 분들은 MIP라고 하죠. 메모리심 픽셀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런 약간 옛날 방식의 디스플레이,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그걸 선호하고 아몰레드는 싫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몰레드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썼고요. 해상도가 416에 416 픽셀입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 당연히 지원이 되고 제가 이제 스펙으로 봤을 때는 밝기가 1500니트까지 갑니다. 1500니트라고 한다면요. 지금 좀 상급 모델의 스마트워치들이 애플워치라든지 이런 상급 모델들이 한 2000니트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1500니트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은 1000니트 이상만 돼도 그렇게 뭐 문제는 느끼지 않아요. 물론 밝으면 밝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근데 저희가 쓰기에는 1000니트 이상만 돼도 괜찮거든요. 근데 1500니트의 아몰레드 써서 밝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3랑 비교했을 때 2배 빨라진 성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AP 저희가 이제 프로세서가 좀 더 빨라졌겠죠. 그래서 그런 게 빨라졌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이제 기존의 페이스3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약간 반응 속도가 좀 굼뜬 게 있었고요. 특히 이제 내비게이션을 쓸 때는 이거 못 쓰겠다 싶었어요. 넣어준 거는 고마운데 솔직히 넣어준 건 고마운데 쓰면은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 확대 축소되고 막 이렇게 뭔가 돌고 하는 그런 것들도 3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 스무스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통신 속도도 기존에 비해서 3배가 빨라졌습니다. 와이파이는 3배 빨라졌고
그리고 다운로드 속도, 와이파이를 통한 다운로드 속도는 4배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USB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USB 2.0을 쓰는 것 같아서 USB 속도는 기존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장 공간이 기존의 페이스3는 4기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2기가로 늘어났습니다. 용량이 늘어난 이유는 사실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통신을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내부에 장착하는데 요게 이제 오프라인 지도를 지원해요. 이게 약간 용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확보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32기가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자, 사용 시간은 38시간입니다. 이건 모든 GNS 시스템이 가동되었을 때고요. 듀얼 밴드 썼을 때는 32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가 유출됐던 사이트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다 닫혔습니다. 근데 어디는 뭐 30시간 돼 있고 어디는 33시간 돼 32시간 적혀 있어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일단 뭐 듀얼 밴드 썼을 때 30시간 이상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다를 것 같은데 아주 완전 100%풀 세팅을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없이 20일 동안 버티는 게 가능하고요. Always on이라고 해서 화면에 아몰레드 보면 이렇게 약하게 화면 시간 표시되는 거 있죠. 시간 표시만 되는 모드에서는 6일을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게 가는 편입니다. 코러스페이스 3에 비해서 조금 괜찮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대신에 사이즈가 커졌어요. 화면이 커진 만큼 전체적으로 기기 사이즈도 커지고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트를 한번 지금 보면요. 사이즈가 예전에는 41.9, 41.9에 두께는 11.7mm였는데 이번에 바뀐 게 46, 14.15로 화면을 제가 올린 이미지를 저희 민티런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가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해서 그냥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사이즈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존에 41.9에서 46으로 늘어났으니까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두께도 11.7에서 14.15까지 올라갔으니까 체감적으로도 상당히 두껍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무게는 기존에 30이었는데 이번에 37로 올라갔고요. 실리콘 밴드를 장착하면은 기존에 38이었는데 49g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조금 무게를 조금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다 배터리도 뭐 많이 늘어났고요.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문제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은 뭔가 그러니까 기기적으로 이렇게 대폭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다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니까 화면 좋아졌고 뭐 그다음에 배터리 조금 좋아졌고 사이즈 조금 커지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이제 오프라인 지원된다 뭐 이 정도지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간 건 없어요. 그냥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좋기는 하죠. 뭐 물론 코러스페이스 3 쓰면서 저도 약간 뭐 답답한 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399유로 55만 원 이상의 가격이 책정됐어요. 지금 정가입니다. 야, 이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정말 큽니다. 국내에서 아마 판매한다면은 60만 원 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0만 원 중반 정도는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요 지금 반응들이 어떻냐면은 엄청 지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코러스라는 제품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어떤 인식이 어떤 거였냐면 가민이나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유사하거나 좀 준수한 혹은 뭐 때로는 뛰어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성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가격은 기존에 비해서 거의 한 80%에서 7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가민 265가 그 트레일 러닝을 위한 내비게이션 지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통 페이스 시리즈가 265랑 많이 이렇게 좀 대응이 되잖아요. 근데 야 이게 지금 399유로 5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러스는 요거를 965랑 어떤 대응 상대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좀 디자인도 좀 바뀌고 해야 될 텐데 이미지를 제가 올린 나중에 저희 민티랑 커뮤니티 가셔서 이미지 보세요. 보시면은 기존 페이스 시리즈하고 그 차이가 없어요. 차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페이스 3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커진 거 말고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좀 불만을 좀 가지는 거죠. 뭔가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뭔가가 들어가거나 좀 차별화될 만한 게 들어가거나 디자인이라도 좀 더
바뀌거나 하면 좋을 텐데 가격은 지금 20만 원 이상 올렸는데 그냥 전반적인 기능이 올라가는 정도만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뭐 액정도 고리라 글래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기존에 쓰던 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사람들이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코러스에서 새로운 아몰레드 달린 게 나온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인식을 했거든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코러스 페이스 3가 30만 원 지금 중반대잖아요. 33만 9천 원 정도쯤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몰레드 달려서 한 40만 원 언더 한 39만 원, 8만 원 정도에 나오면은 그래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프로 버전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코러스 프로 버전은 뭔가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코러스 페이스가 트레일 러닝을 즐기고 막 그런데 산악지대 가셔서 쓰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돈을 좀 더 주고라도 할인할 때 965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정말 좋은 기기가 필요하면 피니스 같은 것까지 아예 그냥 가버리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코러스에 보면은 이제 아펙스라고 있습니다. 뭐 아펙스라고 있는지 아이펙스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펙스라고 있는데 지금 아펙스 2 프로까지 나와 있어요. 2랑 2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원래 가지던 포지션이 길리언 조넷이 나와서 광고를 할 정도로 약간 울트라 마라톤이라든지 약간 험준 지역을 달리는 그런 마라톤, 내구 마라톤 같은 것들을 좀 포지션이 잡고 있었는데 프로는 도대체 포지션이 어딘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프로를 살 바에는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아펙스 3가 나왔을 때 아펙스 3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펙스 3가 지금 한 60만 원 초반대거든요. 물론 나중에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어중간하게 프로를 사느니 그냥 아펙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프로가 왜 나왔나, 차라리 아펙스의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아펙스 3가 나왔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이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올랐습니다. 뭐 2배 빠르고 이런 것도 좋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로드를 달리시는 분들은 체감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페이스 3를 여전히 가장 추천드리는 장비가 될 것 같고요. 프로는 뭐 물론 나와서 사람들이 써봐야 알겠지만 리뷰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애매한 기기가 되어버렸다. 네, 그래서 가성비의 코러스가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해외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게 좀 돈 벌려고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코러스 페이스 3 사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새 제품 나오면은 보시고 선택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뭐 트레일 러닝을 좀 하드하게 달리고 막 내비게이션을 켜서 봐야 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코러스 페이스 3로도 정말 달리기, 로드 달리기 하시는 거나 트랙 달리기 하시는 거 있죠? 혹은 마라톤 풀코스까지 달리는 거는 코러스 페이스 3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프로 같은 거 돈 더 주고 사시지 마시고요. 차액이 20만 원 되잖아요. 20만 원으로 좋은 러닝화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코러스 조금 아쉽네요. 지금 시간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10분 일찍 시작했는데 이제 얼추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목표 시간이 7시 15분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방송을 끝내게 되는데요. 참, 제가 그 얘기 들었나? 저기 그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얘기 들었나요? 안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 인사 안 드린 것 같네요. 네, 어제 하루 동안만 3분이서 멤버십을 가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지향님, 레카님, 고은 이수연님 이렇게 3분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멤버십 분들이 저희 러닝 라디오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라고 부릅니다. 멤버십 분들을.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주주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전지향님, 레카님, 고은 이수연님 저희 멤버십 환영하고요. 저희 민디런 채널 가시면은 채널에 커뮤니티 가시면은 멤버십 분들 들어오시는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 주소와 코드가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또 다른 분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전지향님, 레카님, 그리고 고은 이수연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요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1월 첫 번째 날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